안녕하세요.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62회차 결과 1등이 28명이 나오면서 끝이 났고, 제가 공유드린 최종 픽은 3등에 적중을 했습니다. 61회차에 이어서 62회차에서도 3등에 적중을 하면서 2회 연속 3등에 적중을 하고 있는데, 적중 금액이 좀 아쉽죠. 방금 환급금을 받아서 왔는데, 99,590원을 주더라고요. 자, 어쨌든 축구토토 승무패에서 2회 연속으로 3등에 적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때리는 TV 가족분들이 높은 등수에 적중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기쁘고, 특히나 이번 회차의 경우는 가장 큰 이변이었던 웨스트햄 대 에버튼 경기에서 웨스트햄의 승패 투픽으로 최종 픽 말씀을 드리면서 웨스트햄의 패배 투표율 17%에 적중을 했다라는 점에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역대 이변을 노렸던 경기였기 때문에 라이브로 직접 봤는데,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기는 더럽게 재미없었습니다. 안 보신 분이 승자였던 경기였어요. 자, 그리고 다음 회차의 경우 63회차 또다시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경기들로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62회차 결과 복귀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축구 토토 승무패 회차가 끝나면 결과만 딸랑 확인하지 마시고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저희 골 때리는 TV 복귀 영상을 통해서 들어보시는 게 다음 회차 준비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축구토토 승무패 62회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기 전에 저희 골 때리는 TV 채널 멤버십 가족 등급에 가입을 하시면 제가 선택한 최종 픽 14경기 모두 확인하실 수가 있고, 영상 중간에 광고 없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에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본머스 대 번니였죠. 자, 이 경기는 멤버십 가족 등급 전용 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렸던 경기로,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경기 굉장히 아리까리 하셔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많이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본머스의 단통승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 이후로 경기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대등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데, 본머스가 그래도 수비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번니보다는 나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었고, 번니의 주전 수비 자원인 코너 로버츠 선수가 퇴장 징계, 그리고 조던 베이어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번 시즌 클린시트가 없는 번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아직 첫 승리가 없었던 본머스가 홈에서 강한 전방 압박을 앞세워서 첫 승을 기록하기 좋은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본머스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본머스가 2대1로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첫 번째 골은 번니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찰리 테일러 선수의 멋진 발리슛으로 앞서 나가긴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머스의 세멘요 선수의 동점골이 터졌고, 역전골은 본머스가 강한 전방 압박으로 번니의 공을 뺏어냈고, 번니의 골키퍼가 앞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머스의 필립 빌링 선수가 중앙선 부근에서 바로 때려버린 중거리 슈팅이 골로 연결이 되면서 역전골로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2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레알 마드리드. 자, 이 경기는 솔직히 승무패 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경기지만 저는 바르셀로나의 승은 없다, 바르셀로나의 무패 투픽으로 선택을 했었죠. 바르셀로나의 주축 수비 자원인 줄스 쿤데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다라는 점과 레반도프스키, 하피냐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다라는 점 언급을 드렸었는데, 두 선수 모두 이 경기에서 후반전에 교체 투입이 되면서 부상에서 복귀를 했네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바르셀로나의 라민 야말 선수가 잘하긴 하지만 아직 어려서 이런 엘 클라시코 같은 경기에는 긴장을 좀 많이 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선발로 나올 줄 알았는데 후반전 20분 정도 남았을 때 투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레알 마드리드 사이드를 선택했던 이유는 바로 벨링엄이라는 선수를 믿고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라리가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벨링엄이 있다라는 점과, 패턴적으로 축구 토토 승무패 이번 경기에서 현재 6회 연속 정배 결과만 나오고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이번 경기에서 정배 결과가 6회 연속으로 나온 적이 없었다라는 점에서 정배인 바르셀로나는 선택하지 않겠다, 바르셀로나의 무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1대2로 바르셀로나가 패배를 하면서 적중했던 경기였습니다. 역시나 믿었던 벨링엄 선수가 멀티골을 터뜨려주면서 저의 믿음에 보답을 해줘서 아주 고마웠던 경기였어요.
자, 3번 경기 울버햄튼 대 뉴캐슬. 자, 최근에 황희찬 선수가 울버햄튼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뉴캐슬과의 맞대결 전적을 볼 때 항상 기본적인 기록면에서 뉴캐슬에 근소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을 드렸으나 사실상 울버햄튼이 주중에 경기도 없었고 주축 자원의 결장도 없지만 뉴캐슬의 경우는 챔스 경기도 치렀고 주축 수비 자원인 스벤 보트만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다라는 점, 알렉산더 이삭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울버햄튼의 승리나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다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마무리 결정력에 있어서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 반면에 뉴캐슬은 여러 자원들이 골고루 득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울버햄튼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었는데, 정말 이 경기 황희찬 선수의 미친 득점 다들 보셨나요? 1대2로 울버햄튼이 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반 71분에 환상적인 접기로 수비 한 명을 눕혀놓고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비 오는 날 딱 무릎 슬라이딩을 하는 골 세레머니를 보여주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황희찬 선수의 골로 2대2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틀려버린 경기였는데, 황희찬 선수 골 장면이 너무 멋있어서 몇 번이고 돌려보는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4번 경기 마요르카 대 헤타페. 자, 이 경기는 멤버십 가족 등급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고 62회 차에서 유일하게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요르카 섬 지역으로 경기를 하게 되면 이상하게 아무리 강팀이라고 해도 원정 팀들이 똥을 싼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는 이유로는 헤타페가 마요르카와 이번 시즌 비슷비슷한 기록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유독 튀어 보이는 기록이 헤타페가 헤딩 득점이 굉장히 많다. 헤타페가 득점한 이번 시즌 13골 중에 8골이 헤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요르카는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 중인 다르데르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득점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헤타페가 이 경기에서 고전을 하더라도 이번 시즌 불을 뿜고 있는 불꽃 대갈박 한 방으로 승리할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썼는데, 너무나도 좀 김이 빠지게 0대0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5번 경기 카디스 대 세비야. 자, 이 경기는 세비야가 주중에 아스날과 챔스 경기를 치르면서 체력적인 부분이 걱정되긴 하지만 카디스도 발렌시아와 세비야보다 하루 먼저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뭐 비슷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디스가 현재 3경기 연속 패배를 기록하면서 하락세를 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카디스가 홈에서만큼은 확실히 원정보다 실점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비야는 원정에서 득점이 잘 터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무승부 이변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세비야의 라모스 선수가 영입이 된 이후에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맞대결 전적상 1무 9패로 압도적으로 세비야가 우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세비야가 원정 첫 승을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카디스의 단통패로 선택을 했는데, 결과는 우려했던 대로 2대2 무승부가 떠버리면서 틀려버린 경기였습니다. 카디스가 확실히 전방 압박을 굉장히 빡세게 했고 첫 번째 골 장면이 전방 압박으로 탈취한 볼을 크리스 라모스 선수가 밀어넣는 장면이었고, 두 번째 골 역시 카디스의 압박에 세비야가 수비 진영에서 볼을 돌리다가 패스미스가 나오면서 카디스의 찬스가 생겼고 다르윈 마치스 선수가 놓치지 않고 득점을 하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하지만 확실히 전반 초반에 체력이 만땅일 때만 카디스의 전방 압박이 좀 먹히는 모습이 보였고 그 뒤로 세비야의 공격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캄포스 선수의 헤딩골, 그리고 라키티치 선수의 약간은 좀 뽀록성 발리 슈팅이 골로 들어가면서 2대2 무승부 결과가 나왔던 경기였습니다. 자, 6번 경기 웨스트햄 대 에버튼. 자, 이 경기는 뭐 멤버십 가족 등급 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웨스트햄의 승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웨스트햄이 최근 맞대결 10번 동안 한 번도 패배를 한 적이 없던 에스턴에게 4대1로 개털리고 주중에 올림피아 원정 경기를 가서 2대1로 패배를 기록하고 왔기 때문에 체력적인 면이나 사기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고, 주축 수비 자원인 에메르손 선수가 퇴장 징계로 출전하지 못하고 쿠팔 선수 역시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점 언급을 드렸었는데 쿠팔 선수는 선발 출전을 했더라고요. 어쨌든 체력적이나 멘탈적으로나 웨스트햄이 흔들릴 수 있는 경기이고
최근 에버튼은 정신을 좀 차렸는지 리그 초반보다 확실히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습이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웨스트햄의 공격을 막아내다가 역습 한 방으로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칼버트 루인 선수의 등 딱지고 돌아서면서 바로 슈팅이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0대1 에버튼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투표율 17.5% 이변적 중에 성공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경기 라이브로 봤는데 진짜 더럽게 재미없던 경기였어요. 득점 장면 빼놓고는 뭐 거의 슈팅들이 다 어디로 하는 건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자, 7번 경기 베티스 대 오사수나. 자, 이 경기 뭐 기본적으로 공격을 만들어가는 작업에 있어서 베티스가 오사수나보다 우세하다 말씀을 드렸고 베티스가 주중에 유로파 경기를 치러서 체력적으로 불리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최근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이스코 선수나 아산디아오 선수를 유로파에서 후반전 20분 정도 남았을 때 투입을 시켰었기 때문에 체력 안배를 해줬다라고 생각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오사수나와의 경기에서 이스코 선수와 아산디아오 선수를 풀타임 기용을 했죠. 그리고 이스코 선수가 후반전 로즈타임에 극장골을 기록을 하면서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또한 양팀 맞대결 전적에서도 2015년 이후에 단 한 번도 무승부 없이 베티스가 홈에서만큼은 승리를 했었다라는 점을 볼 때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 베티스라는 점과 오사수나는 이번 시즌 2연승을 기록한 적이 없었다라는 패턴적인 측면 단서까지 포함을 해서 베티스의 단통승으로 선택을 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죠. 베티스는 윌리안 호세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전 5분을 남겨놓고 오사수나의 수비 진영에서 뻥 차준 볼이 베티스의 수비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가는 루벤 가르시아 선수에게 연결이 되면서 허무하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후반전 로즈타임에 이스코 선수의 극장골이 터져주면서 베티스가 승리를 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8번 경기 에스턴 대 루턴 타운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경기였죠. 에스턴의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경기 내용도 다들 예상했던 대로 에스턴이 압도적인 경기를 펼치면서 3대1 승리를 기록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루턴 타운의 1득점도 에스턴의 수비가 백헤딩을 했는데 이게 슈팅처럼 되면서 골대에 맞았고 튕겨나온 볼이 마르티네즈 골키퍼에 맞고 들어가면서 자책골로 기록이 된 득점이기 때문에 딱히 루턴 타운이 보여준 게 없었던 경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9번 경기 브라이턴 대 풀럼. 자, 이 경기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로 브라이턴의 승무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던 경기였습니다. 브라이턴의 기록적인 면을 볼 때 이번 시즌 득점이나 골 전환율, 경기당 찬스 횟수, 패스 정확도, 수비적인 부분 등 모든 데이터를 비교해 볼 때 브라이턴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지만 풀럼이 브라이턴을 상대로 2연승을 기록 중인데 항상 경기는 브라이턴이 리드를 했지만 결과는 풀럼이 가져가는 승부가 나왔었고 그때 당시에 득점에 성공을 했었던 풀럼의 미트로비치 선수나 마노르 솔로몬 선수는 현재 없기 때문에 득점에 대한 기대는 많이 되진 않지만 맞대결 7경기 동안 브라이턴이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성적인 측면 분명히 참고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패턴적으로도 브라이턴이 이번 시즌 2연패가 없는데 풀럼 역시 이번 시즌 2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두 팀 다 전 경기에서 패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경기 상성적인 측면과 패턴적인 측면에서 무승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브라이턴의 승무 투픽을 선택했고 1대1 무승부가 나오면서 이변에 적중을 했습니다. 브라이턴의 에반 퍼거슨 선수가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득점 감각을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들고 브라이턴은 최종 픽에서 말씀드렸던 분석 내용 그대로 경기 내용적으로는 압도적인 경기를 보여줬지만 수비 쪽에서 볼을 돌리다가 풀럼의 압박에 볼을 뺏겼고 주앙 팔리니아 선수가 멋지게 꽂아 넣으면서 1대1 무승부로 끝이 나면서 확실히 상성적인 부분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게 느껴졌던 경기였습니다. 자, 10번 경기 리버풀 대 노팅엄. 자, 이 경기 리버풀 승리 안 찍을 수 없다. 리버풀 단통승 말씀을 드렸고 디오구 조타, 누네즈, 살라 이 뭐 세 선수가 사이좋게 한 골씩 나눠 놓으면서 3대 0으로 리버풀이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디오구 조타 선수가 선제골을 넣고 루이스 디아즈 선수의 유니폼을 들어올리는 세레머니를 보여주길래 왜 그런가 했더니 현재 루이스 디아즈 선수의 부모님이 납치를 당하신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루이스 디아즈 선수의 부모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시길 빌겠습니다. 자, 11번 경기 라요 대 소시에다. 자, 이 경기 멤버십 가족 등급분들 전용으로 공개를 드렸던 경기였고 라요의 무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소시에다가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치러서인지 정배당을 받긴 했지만 라요를 상대로 너무 높은 정배당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라요의 단통 패로 가기에는 꺼림칙한 경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소시에다의 선발 라인업 나이가 26살, 라요는 30살이기 때문에 주중에 챔스 경기를 치렀다고 해도 소시에다가 금방 체력이 회복될 거라고 보이고
마찬가지고 기본적인 이번 시즌 기록들을 볼 때에도 라유의 패배는 당연히 가져가야 되지만 라유가 홈이라는 이점과 이번 시즌 클린시트가 오히려 소시에다보다 라유가 한 경기 더 많았다라는 점에서 무승부 이변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라유의 무패 투픽으로 말씀을 드렸고 2대2 무승부 결과가 나오면서 무승부 이변에 적중을 했습니다. 라유가 굉장히 먼 거리에서 프리킥을 직접 슈팅을 했고 골키퍼가 막아내고 튕겨나온 볼을 압돌 무민 선수가 밀어넣으면서 라유가 1대 0으로 앞서 나갔고 10분 뒤에 소시에다가 바라네치아 선수가 올려준 얼리 크로스를 너무나도 편안하게 오야르샤발 선수가 다이렉트 슈팅에 성공을 하면서 1대1 동점 상황을 만들어냈고 그 이후에 쿠보 선수가 찬 볼이 라요 수비 손에 맞으면서 얻은 페널티킥을 또다시 오야르샤발 선수가 성공을 시키면서 1대2로 앞서 나갔지만 후반전 로즈타임 시간에 85분에 교체 투입해서 들어간 라유의 베베 선수가 중거리 슈팅에 성공을 하면서 2대2 극적인 무승부를 만들어냈던 경기였습니다. 자, 12번 경기 맨유 대 맨시티. 이 경기는 언제적 맨체스터 더비냐라고 말할 정도로 최근 경기들을 생각해 볼 때 맨유 승 갈 수 있는 분들 별로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무난하게 맨유의 단통패 말씀을 드렸었고 결과는 0대 3으로 맨유의 패배에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결과로만 볼 때 0대 3이지 오나나 골키퍼 아니었으면 0대 5 이상 나오는 경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네요. 맹구가 맹구했던 경기였습니다. 자, 13번 경기 빌바오 대 발렌시아. 자, 빌바오가 홈에서 경기력이 좋고 맞대결 전적만 봐도 빌바오가 4승 5무 1패로 우세한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발렌시아의 경우는 주축 수비자원인 디아카비 선수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빌바오가 홈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패배까지는 하지 않을 거다 말씀을 드렸죠. 그 뒷받침을 근거로 기본적인 이번 시즌 경기 기록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패턴적으로도 빌바오가 이번 시즌 2연패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빌바오 승무 투픽이면 무난하게 패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만 빌바오 단통승으로 가기에는 양팀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많았다라는 점과 최근 발렌시아와의 맞대결 2승, 컵 경기를 포함하면 3연승을 기록 중인 빌바오이기 때문에 무승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대2 무승부가 나오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빌바오의 데마르코스 선수의 선제골로 무난하게 승리를 하나 싶었던 경기였는데 후반전 62분에 발렌시아의 프란 페레즈 선수가 동점골을 터뜨렸고 6분 뒤에 슈고드로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1대2로 발렌시아가 앞서 나갔죠. 슈고드로 선수의 득점도 사실상 측면에서 프란 페레즈 선수가 돌파해서 다 만들어줘서 발에만 맞으면 들어가는 득점이어서 이날 발렌시아의 프란 페레즈 선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빌바오의 패배로 끝나나 했지만 맞대결 전적상 무승부가 많았다라는 점에서 극적인 동점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역시나 후반전에 교체 투입된 베렌게르 선수가 후반 로즈타임에 헤딩 극장 동점골을 터뜨려주면서 무승부로 끝이 났던 경기였습니다. 자, 14번 경기 AT 마드리드 대 알라베스. 자, 이 경기는 딱히 의심 없이 AT 마드리드의 단통 승으로 선택을 했던 경기였고 2대 1로 AT 마드리드가 승리를 하면서 적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기본적인 스쿼드 면에서 AT 마드리드가 앞서고 있고 알라베스는 이번 시즌 원정에서 2무 3패로 단 1승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과 맞대결 전적도 AT 마드리드가 압도적인 점 그리고 패턴적으로도 알라베스가 이번 시즌 최다 연속 무승부인 2연속 무승부를 기록 중인데 AT 마드리드 원정 가서 3연속 무승부는 말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경기 내용도 리켈메 선수가 선제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AT 마드리드가 앞서 나갔고 두 번째 골을 모라타 선수가 득점에 성공을 하면서 사울, 에르모소, 몰리나, 모라타 같은 주축 자원들을 후반전에 교체 아웃을 시켜주면서 체력 안배를 해줬다라고 보였고 후반 로즈타임에 종료 1분을 남겨놓고 알라베스의 안드레 게바라 선수에게 실점을 했는데 사실상 경기 끝날 때가 돼서 AT 마드리드 선수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경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62회차 결과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또 열심히 63회차 준비를 해서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께 도움될 수 있는 픽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